기장이 되고 싶었는데 이응 하나를 못 채워서 기자가 된 이원주입니다. 지난주에 싱가포르 항공 SQ321편 난기류 사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그 원인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난기류 때문이라고 저희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사전에 이 난기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? 자, 오늘은 난기류에 관한 모든 진실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기류는 비행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봐요. 자, 흔들리니까 이제 불안하고 무섭고 요런 정도지, 난기류가 뭐 추락이나 아니면 큰 사고 이렇게 이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 승객 중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항공사고로 분류가 돼버립니다.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에서는 비행기 사고를 두 가지일 때 이제 사고라고 정의를 하는데,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자가 나왔거나 비행기가 아주 큰 손상을 입었을 때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예요. 근데 여기서는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사고로 분류가 됐죠.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교통부에서 사고 조사를 시작하기도 한 거고요. 그러면 난기류가 비행기 안전성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다,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렸을까요? 이미 대응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미리 예측한 난기류 지역에 있다, 이러면 조종사들은 이 위험을 절대로 정면 돌파하지 않아요. 피해가는 게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런데 이걸 피해서 갈 수 없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난기류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종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피해갈 수 없는 난기류에 들어갔다, 그러면 조종사들이 일단은 속도를 줄입니다. 아니, 빨리 빠져나가야지 속도는 왜 줄이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심한 난기류에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가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속도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집니다. 그러면 비행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속도란 게 있거든요. 이 한계 속도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럼 비행기 어딘가가 막 금이 가거나 망가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속도 여유를 두는 거예요.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간다, 그럼 이제 속도를 줄여서 좀 조심히 지나가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, 근데 조종사가 난기류 이거 미리 예상하고 벨트 매라고 띵 하는 이 사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미리 승객들한테 알려만 주면 사고가 발생할 일도 없을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합니다. 난기류가 예상될 때는 객실 승무원하고 미리 얘기를 다 해놔요. 근데 문제는 모든 난기류가 다 예측되는 게 아니거든요. 통상 우리가 정란운이라고 하는 여름에 소나기 확 쏟아내는 그 뭉게구름 있잖아요. 그런 구름들은 비행기 맨 앞에 달려있는 기상 레이더에서 다 잡아내요. 요 구름들은 조종사들이 최대한 요리조리 피해갑니다. 그런데 이런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히는 난기류가 있어요. 맑은 하늘의 난기류, 맑을 청 하늘 천 해가지고 청천난류 아니면 청천난기류 이렇게 불러요. 여기 영어로 하면 좀 재밌는데 앞 글자만 따면 CAT, 그래서 CAT라고 부릅니다. 자, 요거를 줄여서 그냥 읽으면 캣이 되는데, 그 하늘에 살고 있는 약간 고양이, 굉장히 성격도 괴팍하고 난폭한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요런 청천난류는 말씀드린 대로 눈에도 안 보이고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. 게다가 요런 청천난류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되게 넓어요. 자, 청천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제트기류의 경계가 꼽힙니다. 자, 제트기류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면, 지구는 그 태양열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뭐하고 기온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. 적도는 뜨겁고 북극은 굉장히 춥죠. 그때 이 적도에 쌓인 뜨거운 열이 북극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지구가 빙빙 도는 자전 효과까지 여기서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한 번씩 끊겨요. 이런 끊기는 지점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제트기류예요. 자, 이 제트기류란 게 지구 한 바퀴를 고리처럼 도는 굉장히 강한 바람,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강하게 불 때는 시속 한 200km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청천난류가 예상되는 지역도 막 수백 킬로미터까지 넓어지기도 합니다. 청천난류는 미리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마냥 피해가기도 어려워요. 예보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쪽 나라 기상청 같은 데서 야, 여기 지역 근처에 청천난류 가능성 있어, 그러니까 다닐 때 조심해, 요 정도의 단순한 예보 정도만 해주거든요. 이런 식으로
청천난류를 포함해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기상 상황들을 미리 경고해 주는 거를 시그მეტ이라고 불러요. 시그니피컨트 메테오롤로지. 청천난류 같은 난기류 말고도 뇌우, 그러니까 막 소나기랑 뭐 벼락, 빙정, 화산 폭발 이런 정보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. 근데 이 문제는 발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이 시그멧이 발표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비행기나 도착해야 되는 비행기들이 이 시그멧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이걸 또 완전히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전체를 다 무턱대고 피해가지는 못하는 게 요 난기류입니다. 자, 그리고 청천난류만 있냐?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소나기 구름이라고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란운, 영어로는 이게 좀 어려운데 큐뮬론림부스, 보통은 CB라고 좀 줄여서 말하거든요. 이 비행기가 이 CB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한 난기류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비행기 앞부분에 달린 기상 레이더가 다 잡아낸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문제는 이 기상 레이더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. 기상 레이더가 구름을 탐지할 때는 물방울이나 얼음, 그러니까 수분을 탐지해서 요거를 구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. 수분이 그러니까 많을수록 훨씬 뚜렷해지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 구름을 소나기 구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 구름 속에 있는 수분들이 뭐 비 아니면 눈 이런 게 돼가지고 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겠죠. 그러면 이 구름 안에 있는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면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층부에는 수분이 별로 없는 상태가 돼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높은 하늘에는 실제로는 구름이 있는데 레이더가 못 잡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상황들이 항공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공역이 좁거나 하는 다른 이슈들이랑 엮이면 알고도 못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뒤늦게 구름을 발견하더라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피해가지 못하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자, 다만 조금이라도 난기류 영향을 좀 덜 받게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. 비슷한 지역을 날아다니는 조종사들끼리는 서로 계속 교신을 좀 해요. 지금 내가 어느 지역 날아가고 있는데 어느 고도에 되게 흔들려.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 조심해. 이런 식으로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. 굉장히 센 난기류를 통과한 조종사들은 관제사들한테도 이걸 보고를 해줍니다. 이렇게 보고해주는 거를 파일럿 리포트, 줄여서 파이랩이라고 부르거든요. 정해진 형식이 사실은 있기는 한데 통상 이제 급하니까 무전으로 관제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비행기들한테 관제사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다시 알려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제를 해주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위험을 좀 피해가는 거예요. 지난주에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막 난기류 만나서 음식 옷에 다 쏟고 이러면 뭐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. 그리고 이번 사고처럼 잘못하면 심하게 다칠 위험도 좀 있습니다.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비행기에 앉아있을 때는 벨트 느슨하게라도 매고 계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나오는 그 안전 안내 수칙 방송 있잖아요. 거기도 잘 들어보시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되도록 벨트 매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난기류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고 이미 방학 다 하셨죠. 이제 여행 가실 일 많을 텐데 자, 벨트만 잘 매시면 괜찮으니까 비행기 염려 말고 타시고 여기저기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비행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와서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